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목요일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현입니다. 자,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 주식에 대한 정보가 정말 넘쳐납니다. 인터넷에 주식 투자라고 검색만 해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이 유튜브에도 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영상들이 넘쳐나는데요. 자, 이제 정보가 없어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진짜를 분별해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진짜를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이 정보를 필터링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믿을 만한 전문가님을 이 시간 어렵게 모셨는데요. 자, 윤정두 대표님은 34년 노련한 경험 많은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 8회 우승에 빛나는 그런 실력자이시고요. 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담당하시고 또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신 최고의 전문가인데요. 자, 저희가 이 윤정두 대표님의 최고의 그런 남다른 인사이트 이 시간 전해드리려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시간 외에도 윤정두 대표님과 개장 전에, 장 중에, 또 장이 끝난 뒤에도 함께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노란톡방 들어가는 방법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1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나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잘 입력하고 들어가시고, 자, 이 노란톡방, 그런데 방송 시간 안에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7시부터 7시 50분까지만 들어가실 수 있고요. 또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왕초보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최고의 투자 입문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듣는 그런 종목 말고요, 철저한 분석으로 아주 전문가가 신중하게 고른 그런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장 전에 오늘 바로 급등할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고, 장중에 실시간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장이 끝난 뒤에는 내일 기대되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매매 타이밍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요. 자, 여러분들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노란톡방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더욱 많은 정보들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보다 빠르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윤정두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혼란스러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16포인트 밀린 건 좋은데 체감 온도가 좀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오늘 16포인트 밀린 거 맞죠?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을 빼고 나면은 오늘 27포인트, 30포인트 가까이가 밀린 겁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낙폭이 굉장히 심화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상당 부분이 퍼렇게 물들어 버렸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IT, 자동차에서의 기아 정도, 그리고 LG화학 빼고 나면은 추풍낙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갈 것이냐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황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만
빠르게 넘기고 20시 10분에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시황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전기전자 업종과 삼성전자의 시장 영향력 부분, 이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부분들, 오늘도 뭐 상한가 종목 탁 잡아내셔서 갖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 당장 불타는 금요일 상한가 종목군들, 또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에서 주력주에서 시뻘건 계좌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결론적으로 시황부터 빠르게 넘깁니다. 시장은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3,000포인트에서 뭐 2,900간에 2,800간에 엉뚱한 소리 하는 쪽 채널 보지도 마시고, 야, 오늘 IT가 이렇게 강했어? 그것이 실적 확인되고 강한 거야? 이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IR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시장의 시각이 바뀌어버려? 이제부터는요, 제대로 된 폭풍 랠리를 기대하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국내 증시가, 이게 12일이에요, 12일. 국내 증시가 2,900만 이렇게 내려올 때, 아니 왜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을 우리나라 증시가 고스란히 받고 있냐고요. 유럽도 영향이 제한적이고 일본에도 영향이 제한적인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한 혼란이 왜 우리나라한테만 오냐고요. 디커플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두들겨 맞아서 아프지만, 우리나라 지수 여기 있을 때 아프지만 왜곡하지 말자. 아니 내가 여기가 조금 아파, 지금 2차 백신 맞고 어깨가 좀 많이 결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결리면 결린갑다 하면 되는 거지. 야, 이게 굉장히 이거 큰일 나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장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띠용.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네. 저점 대비해서는요, 지금 120% 이상 올라와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근데 지금 윤정도가 어떻게 잡아드린 거냐면은 2015년 12월 종가, 2015년 12월 종가 대비 2016년부터 해서 올라온 퍼센테이지를 잡아드린 거예요. 2015년 12월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 잘 보세요. 2004년이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금리를 몇 번 올려요? 17차례 올립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채널 돌려봐야 아는 사람 자체도 없고. 17차례 올려요.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것도 모르고 무슨 시황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 방송 나오는 사람은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금리 1% 금리에서 5.25까지 17차례 25bp씩 매번 올릴 때 시장은 폭등 랠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금리가 언제 내려집니까? 이때 딱 5.25 멈춰있던 게 2007년 정확히 언제 9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리먼 브러스가 아니라고. 이때가 뭐냐면 미국의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거기서 프라임, RTA,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은 제3금융권 정도의 기준, 그 정도의 부분에 레버리지를 너무너무 많이 줘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어떻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점인 거예요.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모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요, 2007년 10월에 찍습니다. 2007년 10월에. 그리고 나서 이 금리를 9월에 내리고 시작해서 10월에 정점을 찍고 밀리는 글로벌 증시가 2008년도 1, 4분기에 미국의 5대 IB 중에서 5위였던 베어 스턴스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브프라임 사태의 문제를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지금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위였던 메릴 린치도 망해서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핀수되죠. 그리고 나서 이 금리를 그 앞전에 가장 낮았던 게 얼마였어요? 1%까지 형성해놨던 거. 9.11 테러 이후에.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낮춰놨던 금리.
그 금리까지 내려도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로 금리 수준, 마이너스 금리 수준까지,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양적 완화. 그게 언제요? 2009년 3월입니다. 그게 정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시장은 유동성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 유동성 랠리가 나오던 거를 드디어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지금의 테이퍼링은, 그 얘기는 벌써 이미 2013년도에 나온 얘기. 그리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 단행을 해요. 그리고 2016년도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하죠. 그럼 언제 올린 거예요, 금리를? 2015년 12월에 올린 겁니다. 2015년 12월에.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금리 이 동향, 이거 녹화방송 그대로 잘라서 보세요. 이거 몇 분이나 돼? 10분? 우리 직원분들 이거 영상 오늘 거 그대로 잘라서 계속 유튜브에 올려놓으세요. 10분도 안 돼. 지금 얘기한 게 8분? 그거만 딱 아시면 여러분들은 채널 돌려서 나와서 시장이요, 이런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는 거야. 금리를 언제 올렸으며 왜 올렸으며 지금의 기준도. 금리를 올린 게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 영국도 그 당시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어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브렉시트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민 투표해가지고 야 우리 유럽 탈퇴하자. 유로 탈퇴하자. 왜? 우리는 경기가 금리를 올릴 만큼 굉장히 살아났는데 유럽은 그렇지 못하다. 전체 유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를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폈죠. 거기에 이민자를 다 받아야 되고 치안에 대한 불안 요인을 느끼고 일자리 뺏긴다 생각하고, 그게 바로 브렉시트입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 지금 테이퍼링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는 상당하다. 아니 이게 그냥 올라가냐고? 사상 최대치 이 흐름이 그냥 올라간 흐름이냐고요? 아니잖아. 2015년 12월 말 대비해서 103% 올라온 게 그냥 올라온 거냐고요? 아니잖아. 나머지 부분은 설명 없이 그냥 빨리 넘깁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 다 뺏기면 안 되잖아. 그죠? 나스닥,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주가 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기술주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일본 니케이, 그리고 우리나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로 보시면은 이런 상승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승률이. 이런 상승률. 우리가 맨날 아프다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아픈 건 아니고 디커플링 상태인 것만은 맞다.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줄을 잡아서 가고 있는데 여타 국가들이 뭐 급락으로 반전, 그런 거는 없어요. 디커플링이 나와 있어도 뭐 길게 디커플링이 잡혀봐야 뭐 3개월, 6개월인 거지. 또 1년일 수도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률이 185%예요. 저점 대비가 아니에요. 저점 대비라면 220%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점 대비하면 얼마? 500% 이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찍을 때의 기준 뭐 10월 고점이 아니라 종가의 기준. 종가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점부터 하면 이거 500%가 넘습니다. 그런데 15년 12월 말로 기준 잡으면 400%. 전기전자 업종보다 2배 가까이 올라와 있죠. 더. 조금 이따 한 번 더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어떤 걸 비교해 드릴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디커플링이에요.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들이 올라갈 때 우리는 못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월등히 우리가 더 강했습니다. 자, 다시 잘라서 놓고 봅니다. 요 기준의 흐름의 표고요. 다시 보시면은 이거 유튜브에서 8시 10분에 더 정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 기준이 2015년 12월 말부터 종가부터 해서 2021년 10월까지의 변동률의 기준인데 잠시만요. 제가 똑같은 걸 2개를 잘랐나 보다. 복사를. 이렇게 안 하고 원래는 어떻게 잘랐냐면은 요 17년까지만 잘라놓은 게 있거든요. 그 17년까지만 잘라놓은 걸 유튜브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직원분은 21년 9월까지가 아닌 2017년
고점까지의 등락률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이제 다시 잡아서 보여드릴 텐데 이 두 번 제가 똑같은 걸 두 번 넣어놨네요. 근데 요 기준에 여기 있네 여기. 예? 앞에 거 하나 지워주세요 우리 직원분. 그렇게 해서 15년 말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준 중에서 최고 고점 찍을 때의 상승률이 42.76 다우지수가. 예? 그리고 나서 S&P 500 지수는 31% 그리고 나스닥이 39.87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독일이 26, 니케이가 22.84, 우리나라가 30.60. 표로 볼까요? 표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강합니다. 응? 독일이나 일본보다 강하고 이쪽 미국 쪽의 흐름하고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디커플링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전기전자 업종이 116%,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에 102%보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더 강했던 시장의 흐름이 결국은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졌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됐어요?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서 뭐가 돼요? 정책적인, 정치적인 정정불안, 불확실성 부분들이 일부.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오너의 불확실성 부분이 일부. 불거졌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또 삼성그룹에 대한 청산할 건 또 청산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디커플링 상태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근데 결국은 실적을 이기는 건 없다. 펀드멘탈을 이기는 건 없다. 지금 시장이 대략적으로 얼마 올라와 있어요? 아까 보니까 50% 올라와 있죠? 그죠? 2015년 말 대비. 전기전자 업종은요, 20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2016년 저점 대비해서 220%. 하이닉스 300%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죠? 최고점 대비 아우 힘들어 못 살겠어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 약해? 아니야. 여전히 제일 강한 업종이에요. 오늘 기준에서 전기전자 업종 1.2% 올라왔습니다. 그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지수가 상당해요. 코스닥 오늘 뭐 많이 미끄러졌죠. 시장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 자, 다시 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세를 떴던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낙폭이 더 확대됐어요. 펄어비스 8.5%, 위메이드도 뭐 5.1%. 우리는 위메이드 화요일 날 전량차익 실현 4% 밑에서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어제 전량차익 실현했는데 아쉽게도 16만 5,500원에 전량차익 실현했더니 1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서 아우 막 화딱지 났어. 근데 이제 종가에 좀 밀리고 오늘은 장중에 16만 원 이탈됐죠. 종가도 그렇죠. 시간에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많이 쪘던 뭐 2차 전지도 우리도 2차 전지 좀 힘겨워. LNF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변동이 확대됐던 종목에 조정이 조금 깊어져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준에 IT, LG화학, 자동차에서 현대차가 좀 아쉽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만 강세를 띈 거예요. 오늘. 응? 특히 화요일 날에 SK 하이닉스의 IR, 삼성전자의 오늘 IR 확실하게 야 4분기에 디램이 뭐 정점 찍는다고? 아닌데. 아니 우리가 더 잘 알지. 우리가 고정거래처하고 계약하고 우리가 알지. 누가 그래?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그 탄력 보세요. 오늘 장중에 막 5%씩.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내려가 있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부분도 유튜브에서 더 빨리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1월 11일 날 종가 수준의 기준 이때가 3,150포인트 바로 미만이에요. 3,148포인트일 때입니다. 종가가. 이날이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44조 4천억 터질 때. 10배 터질 때. 작년 1월 2일 대비 거래대금 10배 수준 터질 때. 삼성전자 하루에 9% 올라가 버릴 때.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그때 시가총액 비중이 전기전자 업종이 38.59였어요. 그 이후에 흐름 보시면은 뚝뚝 떨어져 34%, 31%. 지금 오늘 전일 기준에 31.50%. 이 중요한 거는요. 코스닥 시가총액하고 이게 다 써드렸는데 왜 써드렸냐면은
영업이익의 기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 2,300개의 영업이익의 31%를 차지해요.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나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냐면은 18%. 18%. 아니 영업이익은 31% 하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18%예요. 그만큼 굉장히 눌려 있어서. 근데 시장 지수도 지금 3,300에서 3,000으로 다시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실적 뒷받침되는 자동차. 그러니까 뭐 자동차는 뒤에 다시 얘기한다고 치고 전기전자가 지난해 11월, 12월, 1월 달처럼 75에서 삼성전자 75% 올랐어요. 11월, 12월, 1월 달에. 하이닉스가 얼마? 90% 올라갑니다. 3월까지 해서. 이 랠리가 LG전자 뭐 100% 이상 120%만 폭등 랠리. 이 랠리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디커플링, 글로벌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해소가 되고 정상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31.51% 대비 1.21% 등락이 나왔거든요. 전체 시장의 영향력 0.38이에요. 이게 지수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11.5포인트를 들어올린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하나가. 그럼 오늘 마이너스 16이죠. 전기전자 업종 빼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30포인트 하락의 체감온도. 거기다가 전기전자 업종도 똑같이 0.5%가 밀려버렸다면 어우, 상상하기 싫지. 60포인트, 80포인트 밀릴걸요? 그들의 영향력까지 해버리면. 그만큼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에 미친 영향력이 크고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0.86이죠. 시장 0.16% 영향을 미친 거고 삼성전자가 지수 땡긴 게 4.84. 100원당 상속세 얼마를 들래요? 이게 아니고 100원당 0.8포인트를 움직여버립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이건 내용 뭐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오늘 거래대금이 이쪽에 다 집중됐어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IT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 결론적으로 빨리 넘깁니다. 지금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들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미친 영향력,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다 잡아드린 겁니다. 이 종목군들은 이제 빨리 넘깁니다. 뭐 이 삼성전자 지금 여기서 보면 뭐 할 거야? 무슨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지금 이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비중 확보하셔야 됩니다. 실적 대비 너무나 지금 과도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전기 부분도 마찬가지. 말도 안 되는.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계속 편입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자산가치 대비해서 거의 뭐 자산가치 수준에서 움직여. 성장주가. 실적 나오는 성장주가. PER이 7배 수준이야. 아직도. 6배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 삼성전기. 오늘 뭐 급격히 돌려버리죠. 거기에 기아.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아쉽지만은 현대차 또 눌려서 아쉽지만은 자동차의 실적주의 기준. 거기에 마지막으로 LG화학의 IPO. 오늘 카카오뱅크 왜 강했어요? 카카오가 왜 그런 흐름이 나옵니까? 추가적으로 IPO죠. 작년에 SK그룹주들 어마어마하게 계열사들 IPO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지주사 SK까지 어마어마한 LG화학 지금 물적 분할이 악재라면서요. 60만 원 깨져 있어야지. 작년 10월 저점을 깨고 있어야죠. 물적 분할 처음 불거져서 악재라고 인식했을 때 기준처럼 지금 그 60만 원을 깨고 있나요? 작년 그 저점을 막 LG화학이 이 저점을 깨고 있어요? 악을 쓰고 뭐라고 해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80만 원대 지금 오늘 중반 이상을 넘겼어요. 장중에. 90만 원 딱 올라오면은 손해났다는 건 그건 거짓말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LG화학의 기준에. 2차 전지, 2차 전지 그 개념뿐만이 아니고 LG화학의 화학주로서의 기초 소재 업체로서의 정유화학으로서의 실적주의 기준과 거기에 IPO를 앞두고 있는 성장주의 개념까지 보시는 겁니다. 정리해드립니다. IT, 자동차, LG화학, 주력주 비중 55에서 70%를 채워놓고 나머지 현금 갖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2차 전지도 좋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의 의약품도 좋았고 또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원전, 두산중공업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었고 그리고 게임주들 뭐 난리 났었고 엔터주 마찬가지였고
주력주 잡아내고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당장 금요일 날 주력주에서 시뻘건 불 잡아내고 또 이런 수익을 통해서 상한가 막 그냥 주력주 딱 편안하게 있으면 상한가 종목 잡기 편하잖아요. 금요일 날 당장 시뻘건 불기둥 잡아내실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윤정도 대표님 교육을 통해서 이 대형주,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네포트 균형을 잡아줄 윤정도 대표님의 오늘 종목 수익률도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 오늘 당일 수익률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공략해주신 종목인데요. 자, 버킷 스튜디오 오늘 개장 전에 알려주셨고, 자, 오늘만 22.33%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천슬라된 테슬라의 영향이었을까요? CIS 오늘만 6.37% 상승했고요. 자, 끝을 모르는 메타버스의 질주 덱스터 3.41%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휴마시스 오늘 11.36% 올랐습니다. 지금 공략해주신 지 일주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5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에도 강세 흐름 나타냈죠. 자, 오늘도 7.84% 상승했네요. 그리고 삼성전기 5.97%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 다원시스도 2.35% 상승했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기업의 덩치가 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자,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들의 굉장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오늘 5.91% 올랐고요. 자, LG그룹주들 혼조세 나타낸 가운데 LG화학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4.73%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아 3.53% 올랐고요. 삼성전자까지 3%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멘토와 함께 하느냐가 내 계좌 희비를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22% 넘게 오른 버킷 스튜디오. 자, 나는 내일 이제 개장 전에 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윤정도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도 01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34번이고요. 333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고 이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오늘 개장 전에 알려드린 버킷 스튜디오 22%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 내일 개장 전에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왕초보들이 이 초보 탈출하는 최고의 주식 입문서 여러분들 이 노란톡방에서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잠시 후 8시 10분에는 내일 금요일장 대비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열리는데 그 링크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더 풍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금요일의 기준에. 버킷 스튜디오 어떻게 했어요? 어제 상한가에 오늘 추가 폭등이잖아. 이틀 동안 어떻게 60% 올라오래요? 이틀 만에. 근데 그 버킷 스튜디오의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우리는 결론은 어떻게 해요? 주력주 잡아놓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서 폭발적인 수익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버킷 스튜디오라든가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거예요. 삼성전기 하이닉스의 그동안의 고통도 있었지만은 이쪽에 포트 비중 제대로 잘 잡아놓고 평균 단가 잘 맞춰놓고 그러면서 CIS 같은 종목에서 수익도 잡아내고 미련 없이 오늘 거래 일부 터지긴 했지만 4조 1,000억씩 터지면서 언제 8월 10일 날 4조 1,000억씩 터지면서 4조 1,000억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작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 전체 거래 대금이 4조 6천억이었어요. 근데 종목 하나가 4조 1천억 터뜨리면서 8월 10일 날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폭등 수익, 8월 17일 날 추가 폭등, 그렇게 되면서 36만 원짜리가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오늘 돌렸는데 이게 거래 대금이 4조가 돼?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보름 만에 더블 수익을 시가총액 25조짜리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잡아내고 안녕 빠이빠이 우리 주력주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SK 바이오사이언스, CIS, 위메이드, 두산중공업, 2차전지와 순환성의 매매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준. 그렇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이런 수익을 내는데 1조 미만의 종목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건들면 상한까지 무슨 이거 거래량도 없어요. 시가총액 아우 창피해 700억이야.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세미시스코가 무상증자 300%를 단행해서 권리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방안에 미리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점상이라는 거, 말 그대로 점상이라는 걸 수익을 내신 겁니다. 방송에서 이거 대박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건 아니야. 시가총액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찌됐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상한가다 같이 축하해드릴 일이죠.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어제 기준의 상한가 오늘 추가 폭등 장중 20% 이상 거래대금 수반돼서의 움직임. 다만 시가총액이 작아.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와서 2,500억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5천억, 6천억이야. 금융당국이 이거 불법이라고 규정한 거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불법이 아니고 자기 상장 시가총액보다 회전율이 200%막 이렇게 나와버려. 무슨 소리냐면은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현혹시키는 거죠. 와, 거래 터졌어. 왜 그래? 거래 터졌어. 왜 그래? 그러니까 옆집 영희 누나, 뒷집 철수 형이 막 사는 거야. 이거 왜 그래? 채널 돌리면 이게 대박이고요. 오징어가요. 막 오징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철수 형 사고 영희 누나 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킹이 되는 거죠. 어? 그분들이 막 단타 칠까? 아니야. 이거 얼마가요? 이거 막 10,000원 갈 거예요. 이래 버리면 막 그냥 사갖고 이러고 있는 거야. 10,000원 빨리 가라. 막 이러면서. 결론은 그 뺑뺑이를 돌리는 매매를 하는 쪽, 그거를 선진시장에서는 뭐 기법이라고 설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취약하니 이건 불법이야 해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 예전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계 운영사들 소송 붙어 있잖아요.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고빈도 거래를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속에서 뭐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뭐 어제 상한가 오늘도 기준인데 그럼 이러한 수익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주력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덱스터 내일 기준의 덱스터와 쇼박스의 흐름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이 내일 한번 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쇼박스를 마지막에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을 유입시켰어요. 쇼박스 마지막 자락에서 종가 수준 그 자락에서 30만 주대 매수 강도가 유입이 됐어요. 일단 마찬가지예요. 덱스터의 기준에서도 마지막 자락에 프로그램 매도세에 나와 있던 30만 주 매도세에 나와 있던 부분을 다시 회수해 가버렸어요. 어제 폭등 나올 때 편입에 들어왔고 덱스터와 쇼박스 10월 7일 날 상한가가 진짜 상상상 한번 갑시다. 아이고 참 오늘 출석 체크도 안 했네. 상상상 얼른 금요일 날 상한가 잡아주세요. 와 어제도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 이후에 이틀 만에 60% 쇼박스 덱스터 어제 폭등인데 10월 7일 날 그냥 두 종목 다 상한가 랠리. 상상상 금요일 날 나도 상한가 잡아주세요. 대신에 상한가 잡아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1조 이상짜리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서 10월 14일처럼 상한가 잡아주세요. 8월 10일처럼 그냥 SK 바이오사이언스 25조짜리 상한가 잡아주세요. 또 8월 6일처럼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43조까지 올라간 그런 카카오뱅크에서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왕이면 소형주보다 대형주에서. CIS 오늘 프로그램에서 어찌됐건 50만 주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내일 대박 납니다. 이러면 나쁜 윤정도지. 내일 거래량 거래대금 보고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야간 교육 끝나고 나서 야간 교육 몇 시? 23시 10분. 야간 앞으로 11시 26분이라고 쓰지 마세요. 우리 직원분들 23시라고 써놔. 그래야 야간인 줄 알죠.
그죠? 야간 23시 26분에 야간 교육하면서 다 올려드려서 자 이런 종목군들 들여다보십시다. CIS 여기 있잖아요. 덱스터 있잖아요. 위메이드 오늘 어떻게 했어요? 편입 구간 막 16만 원 이하에서 편입해 말어 고민 많이 했죠. 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아주 잘했으니까. 두산중공업 너무 강하게 밀고 내려갔지만 들여다볼 수 있고 그 거래량의 기준 설정할 수 있고 그거를 개장 전에도 오늘 개장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결론은 노란 톡에만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드리고 결과적으로는 버킷 달리는 중입니다. 달려서 20% 넘어갔다고 어제 상한가 종목이 VI입니다. 개별 매매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야 짝짓기 매매 쇼박스 다시 돌립니다. 개장 초에 당연히 강했었고 전일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네오이즈 홀딩스 폭등입니다. 폭등인데 쭉 꼬리 달고 내려서 어제 네오이즈 홀딩스 28% 이렇게 올라왔었죠. 오늘 추가 급등 나왔다가 꼬리 달고 내렸으면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뭐 이렇게 돼야지. 휴마시스 10월 20일 날 상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다 상한가 수익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셨잖아요. 오 대표님 SK하이닉스 드디어 이제 수익 기준이에요. 우와 DB하이텍 평균 단가를 이제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사실상 고점에 잡아서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니니까 평단을 못 낮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실적주들은요. 돌린단 말이야. 시가총액 3위까지 했던 셀트리온은 어떻게 할 거야. 시가총액 10위까지 내려와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성장성이 있으니까 돌릴 수도 있겠지만 참 버겁죠. 실적이 안 되는 쪽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이 나온 종목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와 CIS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준에. 우와 저도 CIS예요. 우와 수익 났어요. 마찬가지예요. 버킷 스튜디오 와 주린이 달리자님 어제 상한가에 오늘 추가 폭등에 소소한 수익입니다. 듀샴피오셀 어제 기준에서도 보시면 어제 기준에서도 와 위메이드입니다. 이게 26일 날 야간에 올려주셨거든. 그럼 27일 날의 기준에서는요. 추가적으로 또 10% 올랐잖아. 26일 날 18% 올라오고 10% 올라오고 우리는 18% 올라올 때 위메이드 전량 차익 실현 차익 실현 때 6% 밀려? 최편이? 그러고 나서 27일 날 10% 올라와? 또 전량 차익 실현? 그랬더니 오늘 16만 5,500원 전량 차익 실현하고 18만 원 가까이 가고 아이고 머리 아파 이랬는데 16만 원이 또 깨지네. 이걸 어디서 사지?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돼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 안 돼. 노란톡에만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쇼박스든 버킷 스튜디오의 이틀 연속의 수익이든 CIS든 위메이드의 이런 폭등 수익이든 300% 넘기는 분도 있어 위메이드에서. 근데 그건 권해드리지 않아. 갖고 있었더니 300% 넘더라 400% 올라오더라 이게 아니야. 10월에만 150% 올라오더라 이게 아니야. 꼬리 달고 내려오면 고점 되면 막 6%씩 밀려 내려오는데 차익 실현 안 해요? 그럴 때 차익 실현 기준 잡고 두산중공업은 차익 실현 머리 아파. 못 잡아드렸어. 오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막판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매도 70만 주 다 돌려놨습니다. 당장 금요일 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시장 3,000포인트에 이야 IT가 이제 주도적으로 지수 잡아줄 수 있는 오늘의 거래량 터진 거를 일회성이 아닌 하이닉스가 계속 이번에 강세를 연출해 준 것처럼 이렇게만 움직여줘라. 그러면 시장은요. 디커플링 다 해서 됩니다. 본격적인 수익 잡아내셔서 극대형주에서 나도 떳떳하게 어디 가서 야 하이닉스에서 수익 내봤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수익 내봤어? LG화학에서 시가총액 4위에서 수익 내봤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변동성이 조금 밋밋할 수 있잖아요. 야 버킷스트디 이틀 만에 60% 수익 내봤어? 위메이드 같은 시가총액 5조 7천억짜리 상한가 잡아봤어? 이렇게 되셔야죠. 금요일날 당장 수익 내실 분들만 지금 선착순 100명인데 벌써 70명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자리 이제 없어. 빨리 들어오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직장인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시간 부족입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제대로 된 기업 분석 사실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변 지인들에게 듣는 그런 종목으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 올바른 멘토가 이 체계적인 분석으로 신중하게 고른 그런 종목들로 내 주식 투자의 빈틈을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 수익률 궁금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 수익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공략해 주신 종목이죠. 자, 버킷 스튜디오 오늘만 2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CIS 테슬라의 영향 받으면서 6.37% 상승했고요.
자, 메타버스의 질주 덱스터 3.41%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이 노란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휴마시스 오늘 11.36% 올랐고 일주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무려 52%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어닝 쇼크에도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7.84%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삼성전기 거의 6%에 육박하는 수익률 자랑했습니다. 다원시스까지 2.35% 상승했네요. 자, 다음은 대표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기업의 덩치가 큰 아주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굉장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5.91% 오르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LG그룹주들 혼조세 보인 가운데 LG화학 상승했죠. 자, 4.73%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아 오늘 3.53% 오른 모습 나타났고 삼성전자까지 3%나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 알려주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올바른 멘토, 올바른 전문가가 체계적인 분석으로 전해주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싶다면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1 검색하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3333이고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노란 톡방이 들어오시면요. 자, 왕초보를 가장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왕초보 주식 입문서 선착순 100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내일장 대비하는 온라인 방송 잠시 후 8시 10분에 열리는데요. 그 링크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주변 지인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전문가가 선별한 종목들 개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놀라지 말고 보세요. 상한가 종목입니다. 지난 14일 이후에 14, 15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 목 이렇게 월, 화는 없었어요. 응? 대신에 월, 화에 월요일 날 두산중공 폭등, 화요일 날 위메이드 18% 폭등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버킷 스튜디오 오늘 같은 날 여유가 넘치다 보니까 무상증자 300% 기준을 잡아서 세미시스코 가지고 계신 분의 상한가 축하해드릴 일이죠.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기준을 잡더라도 상한가에 50% 이상 차익 실현하신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런 건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대충 그 언젠지를 알고 계세요. 어디 가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 11월부터 좀 여유가 생기면 야,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되지. 30% 플러스 마이너스 언제부터 된지 알아? 2015년 6월이야. 채널 돌려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변동성이 상한가라는 변동성 30%가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은 버킷 브레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틀 연속 60% 상승이 나와버리잖아요. 이틀 만에. 그게 무슨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수익이 나면 누가 직장 다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 다음날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10월 7일 덱스터 상한가, 10월 7일 쇼박스 상한가. 쇼박스는 갭상승의 추가 급등 이후에 꼬리 달았지만은 덱스터는 0.7% 마이너스에 7% 수준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에도 우리는 어찌됐건 50% 차익 실현한다.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날 이길 눌리거나 고점 대비 밀리거나 하면 그때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 상한가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1조 이상짜리 대형주에서 상한가를 잡아드리면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에서
그런 종목에 잡아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익 부분을 가져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세미시스코 뭐라 그랬어요? 동영상 전략 올려드렸으니까 동영상에서 참조하십시오. 어디서? 유튜브. 지금 방송 들어오셔서요. 보고 계시잖아요. 노란톡으로 빨리 오시라니까요. 지금 QR코드 여기 있잖아. 빨리 오셔서 방송 빨리 보시는 거예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노란톡에 구독 알람 신청을 드려요.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클릭하시면은 장중에 전략을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뭐가 어찌됐건 거래대금 초대박입니다. 어제 방송 화면입니다. 기준거래량 어제도 교육을 해드렸고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자료 드렸고 그렇게 해서 어제도 상한가 갔고 오늘 또 추가 폭등이 나왔고 쇼박스 덱스터 묶어서 같이 볼 수 있고 이현제약 폭등 나왔는데 이현제약도 어떻게 됐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 이후에 꼬리 달았고 자 쇼박스 동시호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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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 상한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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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다 잡아 올려드렸잖아요. 이거를 노란톡에 오시면 뭐가 좋아요? 매직 계산기 이렇게 해서 노란톡에 다 올려드리고 이 매직 계산기에 대한 설명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텍스트로 다 써서 올려드리고 이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올려드리고 구독 알람 신청 지금 링크 드릴 테니까 빨리 구독 알람 신청하셔서 띵동 장중에 띵동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띵동 어떻게 됐어? 어우 대박입니다. 띵동 고점 대비 밀려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띵동 거래 터지고 다시 돌려 재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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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다음 거부터 보시면 아주 입이 딱 벌어져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딱 보시면요. 샛배령이 빡 떠버려요. 이거 보세요. 막 20%씩의 단기 수익을 20일 날 상한가 가고 주봉상에 와 샛배령 조금 이따 또 보세요. 위메이드가 샛배령 뜬 게 9만 원이에요. 그러고 나서 1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 14일 날 9만 원대 수준에서 27일 날 18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더블이에요, 더블. 14일부터 28일까지 시가총액 5조 7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이 이거 하나 뜨고 4대 천왕 캔들 하나 뜨고 자 지금 빨리 갑시다. 캔들 4대 천왕 캔들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선착순 100명 지금 선착순 거의 다 찼어요. 이제 올려주셔야 자료 드릴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 캔들 다 만들어 드렸잖아. 전부. 이거를 왜 못 사? 빨리 저는 교육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캔들 4대 천왕 빨리 도서 자료 주세요. 여기 샛배령 뜨고 폭등이 나왔네. 이틀 만에 어떻게 40% 50%가 올랐지? 캔들 4대 천왕 교육의 힘 이 하나만 가지고 윤정두가 쓴 주린이 필독서 주식 투시경 캔들 기초편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린다고 선착순 100명한테 그래야 이런 에너토크 위지트 전부 상한가입니다. 대박 나셨죠? 아, 내가 냈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우와 상승장학 각인형 아니 캔들만 뜨면 다 상한가네 무슨 캔들만 뜨면 벤자민 선생님 어우 나 대박 났어요. 위지트도 상한가 아니 상승잉태 확인형에 거래수 반된 캔들만 뜨면 다 상한가네. 이현제약 마찬가지예요. 이현제약 이야 이현제약의 상한가 급등하고 상한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거래대금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변형 샛배령 뜨자마자 상한가 무슨 캔들만 뜨면 상한가냐고. 캔들만 뜨면 4대 천왕 윤정두가 딱 지정해드린 그 4대 천왕만 뜨면 삼진 L&D까지도 KEC까지도 전부 캔들 장학형 샛배령 난리가 났어요. 이 도서 자료를 주린이 편을 안 받으실 거예요. 다 박스 다 해드렸죠. 상승장학 확인형. 아니 저것만 아셔도 그냥 상한가가 다 내 거네. 이일진 파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위메이드의 상한가 14일 날. 이게 제일 값지죠. 왜?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조 7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위메이드의 수익. 당장 금요일 날 이런 상한가 랠리 잡으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선착순 이제 추가 30명 딱 더 받을 테니까 10분 내로 추가 30분 들어오시고 8시 10분에 유튜브에서 다시 뵙죠.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